안녕하십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노령이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의식이 명료하지 못해서 필요한 의료 행위를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있겠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는 환자의 재정적 또는 신체적 상황에 따라서 가족들이 의료 행위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법원의 판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시술의 범위를 미리 결정해서 문서화해 두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약 1년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기도 하였는데 몇몇 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은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빙 윌스는 특정 의료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원하는 치료를 미리 기술해 두는 것입니다. 각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최종적인 단계 또는 식물인간의 상황에 처했을 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시술, 의료기구나 기술 등을 이용해서 생명은 연장하지만 그로 인해서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나의 의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헬스케어 프락시는 내가 스스로 의료 시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헬스케어 프락시를 의료보위임장이라고 번역하지만 별칭으로 헬스케어 서로게이트, 듀러블 메디컬 파워 오브 어터니, 즉 의료보호 대리모, 연장된 의료 법적 대리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삶의 최종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 가족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 뒤에야 남은 자들이 처리할 일이 아니냐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내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나는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기적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종교 또는 윤리의 평안함을 쫓아 나의 영혼의 세계로 귀화하겠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리빙 윌스와 헬스케어 프락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 문서들을 작성할 때에는 각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성인 2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증인들은 나의 죽음과 관계해서 유언장이나 상속인에 관계된 사람은 배제됩니다. 대개의 경우 각 주에서는 친척이나 혈족 또는 의료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 또한 증인에서 배제를 합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이 의사결정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헬스케어 프락시에서 선정되는 대리인은 증인의 자격이나 제한에 관계없이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봉사기관을 통해서 리빙 윌스나 헬스케어 프락시를 작성할 때에 아울러 내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인 혜택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서류함에 잘 보관하시되 사본은 나의 주치의, 대리인 그리고 증인들께 나눠주고 나의 원본이 어디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편 나의 가족과 관계되는 분들께 이러한 결정을 미리 설명해 두시면 차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에는 이 사본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해두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만약 이미 작성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시 작성해서 똑같은 절차로 사본을 전달해 두고 미리미리 그 내용을 관계자들께 숙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함께 일하시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거나 또는 KCS 상조회 718-651-737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KCS 상조회는 20년 전에
설립돼 가지고 민족의 선산으로 1200개 묘지를 무궁화동산으로 개발했고 장례김을 예치하고 장례 서비스를 위한 프리플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리빙 닐스와 헬스케어 프락시에 대한 양식과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